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알베르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답변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질문에 대한 내용만 찾을 수 있도록 영상에 단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무물 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의도가 있다면 유튜브를 좀 키워보자는 생각에 가급적 영상으로 준비해보자고 했는데 유튜브 영상이 재밌다고 해주신 댓글을 보고는 조회수나 시청시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익화 조건으로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365일 안에 달성해야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목표가 더 안드로메다급으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분명 몇 분에게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풀어서 오픈하는 게 보통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정리해서 대본을 좀 적은지라 그림 하나를 그려보면서 나레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두 가지 관점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오일 파스텔 상자를 받아서 딱 한 가지 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저는 검정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색을 사용하기 전에는 흑백 위주의 그림을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색이 정말 많지만 하나만 정하자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산에 붙어있는 집에 살아서 상대적으로 초록색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단풍도 보고 설산도 보고 나뭇잎보다 그 나뭇가지의 색깔이 더 익숙할 수 있겠지만 초록색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서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림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박흥용 선생님이라고 만화가이신데 그 만화가는 어떤 사건을 인용하기 전에 사실적 관계, 즉 고증을 위해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선생님이 한 번은 좋아하시는 판소리 명창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떤 소리가 가장 좋냐고 질문했더니 대나무 잎에 눈 내려앉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스승님은 기독교 신자로 항상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한 번은 새벽에 눈이 내리는 날 마침 교회 길목에 대나무가 있길래 인터뷰한 내용을 떠올리시고는 정말 눈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나 하고 가만히 대나무 잎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는데 정말 눈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순간 그 대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어떻게 저렇게 쨍한 초록색일 수 있을까 하고는 나도 저렇게 사계절 변하지 않는 색을 가진 만화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저도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라 그 대나무 잎에 눈 내리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뚝뚝 이런 소리가 나요. 앞서 제가 산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문에 그 방충망을 뜯으면 바로 산이었거든요. 그 북한산 정상부터 도봉산 자락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산 전체가 저의 놀이터라서 사계절 산짐승 마냥 뛰어다니고는 했는데 한 번은 겨울날 친구들과 눈이 쌓인 산길을 누가 빨리 내려오는지 시합을 하자고 하고는 재빠르게 내려오다가 넘어져 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산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분하고 창피한 마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누워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마침 넘어진 곳에 소나무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 쨍한 초록색 솔잎들이 보이는데 마침 선생님이 다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순간 다짐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변하지 않는 색을 가진
그림쟁이가 되어야겠다 하고요.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초록색입니다. 이번 대답은 예술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 주로 사용하는 재료를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두 담겨있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유전적으로는 아버지도 만화가를 꿈꾸셨다고 해서 그림도 곧잘 그리셨다고 하고, 듣기로는 할아버지도 그림을 좀 그리셨다고 해요.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는 예술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영향이 있었다고 예상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2살쯤 서울 응암동 단칸방에 새들어 살 때 집주인이 대전 소재지에 미술 공부를 하는 자매 2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안고는 자기 그림을 보여주거나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무섭다고 이때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고 유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60대가 되셨을 김미숙님, 감사합니다. 그때 안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저를 방에 두고 아주 잠깐 밖을 나갔다 왔는데 볼펜을 집어들고는 전화기를 보고 그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 특화된 유치원도 보내주고 하셨나 봐요. 우리 아이가 막 영재였는 줄 아셨던 거죠. 영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림에 소질이 있는 아이였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인문계에 갈 수 없었는데 미대 가라고 추천서도 써주셔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서울 동성고등학교였고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1학년 때 미술 선생님 이윤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소개해주신 화실에서 입시 미술도 열심히 준비하고 했거든요. 화실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2달도 안 돼서 어머니가 넌지시 혼자 해볼 수 없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렵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는 화실을 못 가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돈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그림이나 열심히 그리라고 하셨지만 솔직하게 부담이 좀 되었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미대 못 가면 어떡하지? 하고 벌써부터 겁을 먹고는 도망쳤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정년퇴임하시고 작업에 매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시하실 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이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미대 입시 실기시험이 정해진 주제에 대한 표현력보다 자유주제로 구상력에 중점을 두고 좋은 점수를 주기 시작할 때여서 가능성을 가지고 한동안은 정말 독학으로 미대 가자는 생각에 몇 달은 집에 오면 연필 소묘부터 수채화로 사과도 열심히 그려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 자신을 믿었나 봐요. 컨트롤이 안 되죠. 컴퓨터 게임 할 거 다 하고 밖에 나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게 만화였어요. 화판에 종이를 세워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교과서든 노트든 편하게 만화적인 낙서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만화책 보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만화방에서 일주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가 밀린 게 너무 많거든요. 동아리도 미술 동아리에서 만화 동아리로 옮기고 만화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운이 좋게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무엇보다 박홍영 선생님을 만난 게 진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만화 좋아하면 뭔가 다 훅훅 숨 몰아쉬면서 짱짱거리고 할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알베르키의 그림 실력이나 철학은 그 바탕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쨌든 대학에 가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만화라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1:1 교육을 받는데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능도 아예 안 봤습니다. 군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1년 있다가 초스피드로 가서 육군 만기 전역했습니다. 바로 작가 데뷔를 목표로 가르침을 받았고
공모전 수상도 하고 그대로 만화가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주인공으로 대입해서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내가 킬러다. 그러면 킬러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대입을 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살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만화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연기, 다양한 문화 콘텐츠 교육에서 살인자가 아닌데 어떻게 살인자의 이야기를 쓸 수 있냐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님도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있는데, 당위성을 가지고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 나는 이야기꾼은 못 되겠구나 하고 잠깐 탈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멋에 빠져서 밴드를 잠깐 했어요. 특히 연재라는 것은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거의 작가 데뷔 커리큘럼은 잠을 자는 시간 빼고 그림, 연출, 스토리텔링, 거의 만화에 관련된 것만 생각해야 하는데 20대 초반에 연애도 하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완전히 나사가 풀어졌다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화가로 성공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도전 만화가에 연재하시는 분들조차 다 존경스러워요. 결국 만화가는 못 되었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딱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뭘 하든 좋으니까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너를 최고로 이끌어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선생님만한 가이드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남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몰랐고 심지어 뭘 해야 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었거든요. 저를 선생님께 이끌어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일찍이 만화를 떠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영재가 있다면 사실 이 친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도 원래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재능이 보이니까 조금만 잡아주면 최연소 만화가로 데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다는데 그 친구를 중심으로 다른 아이들까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훌륭 크루라고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자주 보는 친구고 더 성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고백하자면 성우야, 널 만난 게 가장 행운이었다. 박흥영 선생님 만나게 해준 것도 너고 내 덕분에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고 패션 브랜드도 많이 알려주고 스타일링도 많이 도와줘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진심으로 고맙다 친구야. 친구는 마커와 그 색연필 채색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빛을 잘 이해하는 친구라서 명암도 잘 넣고 그림 실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도 따라해본다고 색연필을 사용했다가 큰 그림을 채색하는데 색연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 스타일에 맞는 재료를 찾다가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만화를 그릴 때 롤모델로 삼았던 일본 작가가 있었는데요. 마츠모토 타이오라고, 대표작으로는 핑퐁과 철콘 근크리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철콘 근크리트는 애니메이션도 나왔거든요. 거기서 주인공 중에 시로라는 인물이 벽에다가 크레파스로 미친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큰 악마 얼굴을 그려내는 장면이 있는데, 아, 이거다 하고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일 파스텔이라는 명칭도 안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동네 문구점 가서 어린이용 크레파스를 사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오일 파스텔이 뭔지 알게 되었고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 있다는 것도 훨씬 뒤에 알았습니다. 제조사와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심지어는 종이별로 발색도 달라요.
이건 좀 재밌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외로 얼마 전의 일인데 2020년 7월 27일 출시 음원으로 싱어송라이터 이고도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곡의 음원 커버를 그렸을 때입니다. 짧지만 밴드 활동도 하고 음악에 관심도 많고 친구는 이미 앨범 커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좀 많이 부러워했던 게 사실이고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도 앨범 커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한참을 지나서야 앨범 커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꾸준히 앨범 커버 작업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하나의 협업만 할 수 있다면 단연코 1도 망설이지 않고 음원 커버 작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었을 때가 아닌가 해요. 앨범 커버 이외에도 유명인이 제가 그린 그림이 들어간 옷을 입은 경우나 제 그림이 들어간 제품이 나왔을 때 그림 그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미술품으로 인정받고 작품을 판매하면서 컬렉터님과 교류가 이루어질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림만 그리기보다는 그림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해요.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앨범 커버 다음으로 와인 패키지를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아직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극화체에서 좀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지금의 와이프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어필을 좀 하고 싶어서 그림 선물을 하려고 초상화를 그린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괜찮은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줬거든요. 도망갈 것 같다고. 저는 느낌이 제법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고생한 게 아까워서 선물을 했는데 다행히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 해줬고 지금까지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림 그리는 것 하나 봐줘서 만남을 이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 그림 그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좀 외롭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림 그리길 잘했어요. 5번째 질문인데요. 개성이 담긴 스타일은 어떻게 발견될까요? 수없이 그림을 그리고 노력하는 게 답이겠죠? 진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누구나 개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문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요. 하고 고유의 특성을 개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성을 이야기할 때 개성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독특한 개성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그냥 개성이 아닌 특별한 개성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개성을 잘 느끼고 있지만 이걸 또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잘 설명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이미지 관리에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기업 비밀처럼 특별한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는 평론가들이나 팬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분석하고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개성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배경을 깊이 있게 잘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 하는 작업과 어떤 연결성이 보이는지를 심도 있게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릴 때 친구들과 뭐라고 놀았나 이런 것부터 떠올려 보면서 자신을 쭉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문화적 정보를 삶 속에
함축시키고 있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개성이 탄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랑 농담으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음악만 많이 들어도 충분히 사람이 멋있어진다고. 그림 잘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음악도 많이 알더라.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청계천에서 카세트 테이프 가게를 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브리팝, 로큰롤, 펑크 음악이나 올드팝송을 많이 들어왔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펑크락, 레게, 메탈 이런 음악들도 듣게 되면서 밴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도 하고 전자음악과 DJ 쪽 문화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에 관련된 이미지나 패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스트릿 컬처 전반의 이미지들과 브랜드를 연구했습니다. 사실 작가명도 알베르키에가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 몇 개의 작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언가 할 때 레퍼런스, 즉 참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참고는 하되 내 것처럼 만드는 노력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일 파스텔을 쓰기 바로 전에는 주로 볼펜을 사용해서 이일 선생님의 볼펜 추상화 작업이나 후안 프란시스코 카사스 같은 극화체 작업을 레퍼런스로 개성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고, 그 결과물들로 미대 전공자들과 4인 단체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욤 티오라는 바르셀로나 작가를 레퍼런스로 삼았던 적이 있고, 현재는 풍경 추상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초창기 인물화 작업들을 보면 땡그란 눈에 코를 붉게 칠하는 느낌이 정말 매력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알베르키에도 이 레퍼런스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라디오헤드의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마그누스 칼슨이라는 스웨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으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의 등장인물의 애니메이션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무드와 감성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알고 있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뭐 하나 작업하면 이 새끼 그거 따라했네,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서, 뭐 따라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잘 했네? 이러면 칭찬인 거고, 뭐 따라 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하면 완전 성공한 거죠.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작가님들 그림을 쭉 보면 어디서 레퍼런스를 따왔는지 솔직히 다들 짐작은 해요. 미술에서는 바스키아, 피카소, 마티스를 레퍼런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러스트 쪽은 거의 제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를 레퍼런스로 두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제자일 수도 있고 서로 아는데 그냥 기반을 두고 있나 보다 하는 거죠. 거기서 확연히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지 비슷한 것에서 머무는지에 따라 그 생명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자기 삶 속에 문화적 재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많은 것을 참고하되 마지막 결과물이 완전히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참고했던 레퍼런스와 완전히 다른 기호라고 판단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매력적인 개성입니다. 그렇게 나만의 원형이 생기면 오마주든 패러디든 여러 가지로 조합도 해보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그때는 어떤 레퍼런스를 갖다 붙여도 원형만 잃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6번째 질문.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질문자분이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지도 몰라요. 기운 내시라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전문 상담가를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딱 두 가지거든요.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 중에 몇 개를 포기한다거나 정말 못할 것 같은 일은 거절한다든가 적절한 포기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기는 미루는 게 아니라 진짜 포기를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하는 데까지 진행합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다른 일들을 병행하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득바득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좋은 해결이 되겠지만, 진짜 좋은 방법은 그 걱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돈 걱정하다 보면 진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실질적인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는데 어떡하지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결국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술을 먹거나 뭘 사면서 오히려 더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산책을 좀 다닌다던가 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고는 했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고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오픈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범죄 사실이 아닌 이상 제일 말하기 힘든 비밀은 내가 가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거든요. 특히 예체능 관련해서는 그 물질적인 성과를 이루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생활고나 작업 비용에 관련해서 빚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지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빚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면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가족한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연인 사이에는 떠나갈까봐 말을 못해요. 요즘에는 빚 청산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도 많이 있고, 현명하게 많이 알아보고 컨설팅도 받고 소비 억제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주 즐겨보는 인터뷰 채널에 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늘까지 나를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림 그리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성과까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만 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힘들겠지만 더 감당할 수 없기 전에 알바라도 나가야죠. 번외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외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최대한 받아들이기. 사고는 보통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거나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커요. 많이 힘들겠지만 최대한 받아들이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회복만 생각해야죠. 예시를 드는 것도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망했네 한마디 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말 제일 크죠. 어쩌면 스트레스라는 게 경제적인 거랑 인간관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두 가지를 실천하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결인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받아놓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절하는 연습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불편함이 생기면 이렇게 표가 잘 나는데 또 그걸 되게 안 그런 척을 많이 해요. 싸움으로 번지면 어쩌지 하고 상황을 많이 피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는 불편함을 표정이 아닌 말로 표현해보기 시작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까는 경우. 그걸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건 좀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나한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반론할 것 찾느라 시간 다 뺏기고 나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SNS를 차단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본 적도 없고 메시지 한번 주고받은 적도 없는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이걸 참 알게 되니까 아무리 쿨한 척 해도 기분이 좋지 않기는 한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차단당한 거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이상 굳이 따져 묻기보다는 내 채널에 정리한 생각들을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동해줄 사람을 얻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어쨌든 모든 게 자기가 감당해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의 이야기가 참고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일 파스텔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오일 파스텔로 정착하게 된 계기, 다른 재료들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마지막은 다시 재료로 돌아왔는데, 현대미술에서 남는 것은 결국 재료뿐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 거의 다 오픈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감에 대한 숙련도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아예 사용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특히 유화 물감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요. 제 그림은 명암이 거의 없고 색을 섞는 블렌딩 작업도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물감을 사용한다면 포스터 컬러 정도를 사용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제가 사용하기로 했던 것은 오일 파스텔이라기보다는 크레파스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는 기초적이면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드로잉이 되기도 하고 페인팅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저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쥐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원시적이기도 하고 손가락이 저릿저릿한 필감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동심을 느낄 수도 있고 폐수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따라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는 항상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와중에 위대한 아티스트가 탄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리마커블 효과라고 보라색 소 이야기가 있는데, 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라색 소가 더 돋보이지 않겠어요? 능력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예술인이 많이 유입된 레드오션인 상황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가지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력이 부족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미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평생 아마추어로 남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일 파스텔 쓰는 게 재밌고 더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오일 파스텔은 평면 회화의 레고 같은 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개념으로 단체 전시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벌써 작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실력이나 지위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도 그림을 그린 지 너무 오래되니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림 그리는 이유를 특별히 잘 떠올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림 관련해서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등 정말 여러 방면으로 저보다 월등히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작업들이 파인아트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면들을 보면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제가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포스터 이미지를 제 스타일로 그려봤습니다. 제 삶을 쭉 돌아보면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 함축되어 있는 문화적 재료들이 거의 서구적인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한국 사람인데 힙합을 하거나 재즈를 하는 등 이런 것들이 모두 혼종 문화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최근에 배웠는데요. 길복순 이런 영화들만 봐도 한국은 혼종 문화의 최강국이자 그 융합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정말 긴 영상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뒤로 이렇게까지 긴 텍스트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